그야말로 강철 호랑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의 공백 속에서도 대체의 자원들이 폭발하며 6월 이후 리그 최고 승률 7할 1푼 4리를 기록하면서 후반기를 더욱 기대하게 하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 현재 1위인 한화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순위 싸움 그 이상, 한화와의 3연전은 두 팀의 전반기 결산이자 후반기 향방을 가를 전초전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과연 반전을 쓰고 있는 기아의 창이 한화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KBO 전반기 기아 타이거즈는 말 그대로 버티기에 모든 것을 건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절대 1강으로 평가받던 전력은 뿌리부터 흔들렸는데요.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윤도현, 박정우, 곽도규, 황동학까지 주전 내야와 외야, 선발과 불펜을 가릴 것 없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진 기아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팀 전체를 다시 리빌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는 최하위까지 가는 디펜딩 챔피언의 굴욕까지 맛봤죠. 하지만 주전 선수들을 대신한 대체 선수들의 폭발적인 힘으로 기아는 반전을 쓰고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5할 버티기를 선언하며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체력 안배에 집중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아의 몰락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아는 그 예상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퓨처스리그 출신 선수들이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등장했고 이른바 한평 타이거즈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고종욱, 김호령, 오선우가 있는데요. 이 세 명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초까지 팀의 중심 타선에서 타율 3할 이상, OPS 0.800 이상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령은 최근 5경기 타율이 무려 4할 2푼 1리.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한 방은 물론 하위 타선에서도 치명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죠. 고종욱은 리드오프로서 경기 초반 흐름을 좌우하는 타자로 자리 잡았고 오선우는 내외야를 오가는 유틸리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이범호 감독의 플랜 B를 A급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대체자 이상의 의미였는데요. 기아의 팀 컬러 자체를 바꾸었고 누가 나오든 강하다는 메시지를 팬들과 상대팀 모두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마운드 역시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담 올러가 팔꿈치 불편함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대체 선발 김건국이 호투했고 양현종과 윤영철은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철은 최근 3경기 평균 자책점 2점대, 피안타율 0.230으로 시즌 초반과는 확실히 다른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죠. 불펜도 새로운 얼굴들인 성영탁, 이호민 등이 호투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6월 14일 NC전부터 7월 6일까지 치른 19경기에서 13승 2무 4패, 승률 7할 6푼 5리라는 리그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0개 구단 중 유일한 7할대 승률이며 실제로 한화의 승률 6할보다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치이죠. 특히 인상적인 점은 기아가 중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와의 위닝 시리즈, 그리고 KT, NC 등 포스트 시즌 경쟁팀들을 상대로도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기아가 단순히 반등을 이룬 팀이 아닌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팀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타선의 깊이입니다. 기아는 현재 타순 어디서든 점수를 낼 수 있는 균형 잡힌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10경기 팀 타율은 3할 3리, 장타율 0.460, 득점권 타율은 무려 3할 8푼 8리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기아는 총 62득점을 올렸는데 이는 리그 최다 수준이죠. 특히 중심 타자인 최형우와 위즈덤의 활약이 시선을 끕니다.
이들은 최근 18경기에서 홈런 10개를 합작하며 장타력을 뽐내고 있으며 OPS도 0.950을 웃돌고 있죠. 그러나 기아 타선의 진짜 힘은 이른바 비주전이라 불렸던 선수들의 활약에서 나옵니다. 김호령은 최근 5경기 타율 4할 2푼 1리 2홈런을 기록 중이며 여기에 오선우, 고종욱, 김석환, 이창진 등이 일관된 타격 컨디션을 유지하며 상대 마운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타선의 가장 큰 특징은 폭발력과 연쇄 반응인데요. 하나의 타구가 터지면 이후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며 한 이닝에 대량 득점을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팀 분위기와 심리적 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임을 보여주는데요. 이범호 감독 역시 요즘은 한 명이 치면 다음 타자도 친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타선의 연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1번부터 9번까지 그 누구도 걸을 수 없는 타선이라는 점인데요. 테이블 세터가 살아나면 클린업이 장타를 쳐주고 하위 타순도 작전과 번트 플레이로 흐름을 유지해줍니다. 즉, 기아는 단순히 한 방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진 완성형 타선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타선은 기존 리그 상위권 체제에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타선의 힘은 상대 에이스조차 버티기 힘든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LG와의 3연전에서 총 23득점을 뽑아냈고 롯데전에서는 13대 0의 대승까지 일궈냈죠. 현재 기아는 전 포지션에서 적절한 로테이션과 백업이 가능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주축들이 부상에서 복귀하게 되면 새로운 강철 라인업에 추가되는 셈이죠. 이는 다른 팀들에겐 매우 위협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다시 말해, 기아는 지금의 경기력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팀이고 향후 전력이 완전체로 복귀하면 넘사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전반기 마무리 3연전의 상대가 바로 1위 한화라는 점에서 이 경기에서의 공격력이 팀 전체의 무게감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좋습니다. 한화는 폰세, 와이즈 두 외국인 투수가 빠진 상태인데요. 이 틈을 타 기아 타선이 초반부터 문동주와 엄상백을 공략한다면 분위기 주도권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기에 나설 윤영철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타선이 초반에 점수를 뽑아낸다면 상당히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아는 단순히 4위팀이 아니라 리그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화가 아직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단한 마운드와 응집력 덕분이지만 지금의 기아 공격력은 그런 한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가장 단단한 방패를 가진 팀으로 평가받는데요.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하에 시즌 내내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과 타이트한 수비로 승률을 끌어올렸고 7월 초 현재 49승 33패이므로 단독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33년 만에 전반기 우승 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올 시즌 그들의 기세를 방증하는 지표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화의 강력한 선발진이 있습니다. 에이스 코디 폰세와 와이즈는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중 가장 안정적인 기록을 자랑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앞두고 나란히 휴식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이는 분명 기아에게는 기회입니다. 대신 마운드는 문동주, 엄상백, 황준서가 나섭니다. 문동주는 리그 최고 구속을 기록하는 파이어볼러로 위력적인 존재지만 3연전 첫날의 압박과 상대의 빠른 적응력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엄상백은 변화구 구사력이 뛰어나지만 기아가 연속적인 타석 적응력을 자랑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황준서 역시 불안한 제구로 기복 있는 투구를 보이고 있어 기아의 집중력 높은 타선에는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될 전망입니다. 한화 불펜 역시 시즌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전반기 막판에 체력 소모가 겹쳐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화가 기아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홈 경기와 수비 조직력인데요.
대전구장은 한화에게 유리한 사이즈와 환경을 제공하며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 속에 플레이하는 홈 어드밴티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올 시즌 대전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한화는 홈 승률이 6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문현빈, 노시환, 하주석 등 내야진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외야에서는 리베라토의 영입 효과가 뚜렷합니다. 최근 12경기에서 타율 4할 2푼, 장타율 0.520을 기록 중인 그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자랑하며 투수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단한 한화의 방패에도 분명 틈은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국내 선발진만으로 3연전을 책임져야 하는 점은 분명 부담입니다. 게다가 기아는 현재 타선 전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고르게 살아나고 있고 윤영철, 양현종, 내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충분히 한화 선발과 맞설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은 3연투는 없다면서도 총력전은 무조건 간다고 밝혔듯 모든 카드를 총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불펜 필승조는 최근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으며 박찬호, 김태군, 최영우 같은 베테랑들도 단기 승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중요한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번 3연전은 단순한 정규 시즌 매치업을 넘어서 플레이오프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극단적으로 한화가 3연전을 수입하면 1위와 4위의 승차는 7경기로 벌어져 사실상 독주 체제가 굳어지며 기아의 2연패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기아가 3연전 모두 승리한다면 단 1경기 차로 1위 한화를 턱 밑까지 추격하게 된다. 이는 후반기 초반부터 리그 전체를 흔드는 구도의 재편성을 의미합니다. 한화의 입장에서는 2승 1패라도 충분히 성공적인데요. 전반기 우승을 확정짓고 후반기엔 복귀하는 폰세, 와이즈와 함께 다시 독주 체제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아에게는 이 3연전이 최종 시험대인데요. 만약 이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둔다면 후반기에는 완전체로 복귀한 주전 라인업과 함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멘탈 싸움입니다. 기아는 연승 흐름 속에서 에너지와 자신감이 상승세지만 원정 경기와 체력 부담, 장거리 이동 등에서 변수들이 있습니다. 반면 한화는 1위의 자존심을 지키며 전반기를 마감하고자 하는 부담 속에서 실점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죠. 기아 타이거즈는 더 이상 버티는 팀이 아닙니다. 주전의 이탈 속에서도 대체 자원들이 빛났고 연승을 거듭하며 진짜 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은 그 모든 상승세를 증명할 무대이자 후반기 반격의 기폭제가 될 시점입니다. 만약 이 고지를 넘는다면 기아는 다시 절대 1강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기아의 후반기 질주 함께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